네, 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직업이 변호사라고 소개를 할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추가 질문이 어떤 분야 쪽 변호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업무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편이라서요. 단순히 변호사 또는 기업 변호사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너무 모호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새는 한국에서도 전문 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예전에 단순히 송무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 정도로 브로드하게 나누어져 있던 분야가 점차 각 과별로 전문의 제도가 명확한 의사들처럼 업무 분야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미국 법률 시장을 기준으로 변호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각 업무 분야별로 미국 내에서 유명한 로펌들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거나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예비 변호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을 지키며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 인수, M&A와 같은 일을 진행할 때도 반독점법 변호사들은 꼭 필요한데 이 기업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요. 필요할 때는 검찰이나 연방무역위원회 등 국가적 기관 등을 상대로 기업을 변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클리얼리 고틀립, 깁슨 던, 레서맨 와킨스 등이 있습니다. 항소심 전문 변호사들은 연방 법원과 주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데요. 항소심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일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소송 변호사들이 항소심 케이스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항소심 전담 변호사들은 1심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나온 케이스를 뒤집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그만큼 보수도 높은 편입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깁슨 던, 윌리엄스 앤 코널리, 커플랜드 앤 앨리스 등이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변호사들은 신용한도, 대출, 기업 구조 조정 등의 케이스를 맡아서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대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뉴욕, 맨하튼에 밀집되어 있지만 런던과 홍콩 등의 기관들과 국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데이비스 포크, 프레바스, 커플랜드 앤 앨리스 등이 있습니다. 파산 및 구조조정 변호사들은 채무자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기업이나 개인을 대리하여 합법적인 채무 탕감을 신청하거나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협상부터 채권자 회의, 소송 등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커플랜드 앤 앨리스, 웨일, 에킨건프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변호사들은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들의 개발, 매입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을 하고요. 천연 광물이나 해양법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같이 떠올리지 않는 분야의 법률에 대한 검토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계 특성상 규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를 수시로 고객들에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빈슨 앤 엘킨스, 베이커 보츠, 커플랜드 앤 앨리스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규제들을 조사해서 알려주고 최적의 세금 구조와 법인 설립 구조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의 전통적인 원유, 전기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오릭, 노튼 로즈, 레스맨 와킨스 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금융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겪는 거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아직 사내 인하우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VC 투자를 통한 캐피털 레이즈 단계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쿨리, 윌슨 손시니, 군두슨 다트머 등이 있습니다. 환경법 관련 변호사의 고객에 따라서 이 하는 일 또한 많이 바뀌는데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들이 규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규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치적 분위기와 정부의 트렌드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베버리지 앤 다이몬, 레스맨 와킨스, 아놀드 앤 포터 등이 있습니다. 가족법 변호사들은 이혼, 혼전계약, 양육권, 친자, 보호자 신청 등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가끔 큰 로펌들도 부유층 가족들의 증여나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 등을 다루긴 하지만
가족법은 주로 개인 변호사들 또는 규모가 작은 로펌들이 다루는 편입니다. 이 가족법 변호사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아이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자문 변호사라고 부르는 회사법 변호사들은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의 자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인수합병, M&A, 금융 조달, 그리고 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연방 및 각 주의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미국은 특히 나라가 넓고 각 도시별 산업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로펌이 어느 도시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주로 맞는 회사 관련 법률들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크라베스, 왁텔, 스캐든 등이 있습니다. 보건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다루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병원이나 의료보험 회사, 의료기기 회사들을 대리하는 역할이 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맥더못, 롭스앤그레이, 킹앤스포드 등이 있습니다. 보험법 변호사들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 계약서를 검토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또는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요. 보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자동차, 주택, 임대, 고용주 보험 등 다양한 보험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보통 규모가 큰 로펌들 같은 경우는 보험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있거나 소송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 변호사들은 대부분 지식재산의 거래, 지식재산의 소송, 그리고 특허 출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재산 거래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이나 인수합병 과정 중에 기업들 간의 지식재산 양수도 관련 이슈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특허나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가해자 측을 대리해서 상대방 지식재산을 무효화시키거나 침해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만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분야로서 USPTO, 미국 특허상표청의 패턴 바를 별도로 통과한 특허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피쉬 앤 리처슨, 피네간, 퀸 엠마누엘 등이 있습니다. 국제법이란 단 한 개 분야로 한정하기는 매우 어렵긴 하나 주로 무역과 관련된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국제 무역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물품들이 국경을 넘어서 수입 수출과 관련되어 각 국가별 법률과 국제 조약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크로스보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무역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화이트 앤 케이스, 프레시필드, 클리어리 고트리 등이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대개 기업 내에서 고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서 기업이나 종업원 개인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 결성, 단체 협상, 근로계약 관리 등을 다루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각 주별 노동법과 카운티별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리틀러 맨델슨, 잭슨 루이스, 오글리트리 등이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다루는 업무 영역 중에 가장 전통적이면서 또한 시장이 가장 큰 분야임을 분명합니다. 보통 소송 변호사라고 한다면 민사와 형사 중 주로 다루는 분야가 있는 편이고요. 사건에 따라서 뭐 유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소송을 끝까지 이끌어 가서 배심원이나 판사 앞에서 고객을 대리해서 변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법률과 판례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필요한 증거 검토, 증인들의 법정 외 증언을 녹취하는 것도 모두 소송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소송이 끝난 후 재심을 신청하거나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변호사들은 보통 한 케이스를 맡으면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4, 5년 이상까지도 같은 케이스를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퀸 엠마누엘, 커플랜드 앨리스, 깁슨당 등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 관련 변호사들은 뮤지션, 배우, 그리고 운동선수들, 영화 스튜디오, 기획사, 스포츠 팀들과 연맹 등들이 모두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 자문 또는 비즈니스 거래 변호사들과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지식재산 분야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협상이라든지 각종 지식재산에 대한 라이센스 협상, 그리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격 및 방어 등 자신이 대리하는 고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프로스카워 로즈, 데이비스 라이트, 오 멜버니 등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기업을 인수, 합병, 합작 투자, 기업 분사 등의 거래들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인수합병 변호사라고 하면 인수를 하는 쪽이나 인수당하는 쪽 중 하나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공개된 상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들 중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왁텔, 스켈은, 프레베스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및 데이터 침해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들은 보통은 뚜렷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사전에 자문하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풀리, 호건 로버스, 홀킨스 코이 등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이는 인수합병과 투자 관리 쪽입니다. 투자 펀드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경우 펀드를 대리해서 각종 거래 구조와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규제를 준수해서 각종 펀드의 개발과 투자금 유치를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커플랜드 앤 앨리스, 심슨 대처, 레스맨 와킨스 등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을 많이 담당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런 집단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데다가 각 원고별로 인과관계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는 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승소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이 매우 큰 케이스들이 많고요. 이에 성공 보수를 약정한 변호사들이 한 번에 거액의 사례금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퀸 임마누엘, 그 다음에 스켈은, 커클랜드 앤 앨리스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댐, 공장, 발전소, 고속도로나 철도, 공원과 같이 큰 인프라 건설 작업을 할 때 막대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보통 그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작성해야 할 계약서나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하나의 딜이 클로징 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업이나 정부를 대리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밀뱅크, 레스맨 와킨스, 스케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들은 보통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부동산에 대한 합작 투자 등의 거래가 있을 시 관련 계약서와 서류들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동산 변호사들의 주된 고객들은 보통 건물주, 세입자, 투자자 등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관리회사나 부동산 에이전트 등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분야 중에 세부적으로 부동산 파이낸싱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주거 및 상업 빌딩의 투자금 조달과 투자 과정에 주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프라이드 프랭크, 깁슨 던, 그린버그 트라우리 등이 있습니다. 증권법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IPO, 기업 공개나 주식 공모와 같이 증권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법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과 연방증권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고객이 위치한 각 주별, 블루스카이 로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데이비스 포크, 스켈은, 레스맨 와킨스 등이 있습니다. 이 증권법 변호사들이 주로 증권의 판매와 등록 등의 업무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증권 소송 변호사들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나 주가 하락 또는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소송에서 개인과 기업을 대리하게 됩니다. 이들의 업무는 형사 소송 변호사들의 업무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주로 고객에게 증권법이나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두고 검찰이나 SEC와 다투는 역할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스켈은, 프라베스, 설리번 앤 크로멜 등이 있습니다. 큰 로펌들에서는 보통 이 텍스 변호사들을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세금 구조를 짜고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파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각종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전자에 속한 변호사들은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서 어떤 구조로 할 경우 절세 효과가 있을지 각종 세법과 면세 혜택, 규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후자에 속한 변호사들은 가끔 탈세 논란과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을 대리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 파트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고요.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스켈은, 데이비스 포크, 커플랜드 앤 앨리스 등이 있습니다. 상속 관련 변호사들은 개인이나 가족들과 일하면서 한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세 혜택과 구조를 검토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로 대형 로펌보다는 규모가 작은 로펌에서 많이 다루는 이 분야의 변호사들은 특히 상속 관련 세법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법률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된 업무로는 위원장 작성, 각종 상속 서류나 트러스트 계약서 작성, 상속 플래닝 등이 있습니다. 기업범죄 형사 분야의 변호사들은 주로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 금융범죄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기소된 개인과 기업들을 대리하게 됩니다. 이 분야의 변호사들은 전에 주정부 또는 연방 검사로 일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 분야의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검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으로는 윌리엄스 코널리, 폴 바이스, 호빙턴 앤 벌리 등이 있습니다.